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7일 오후 1시 59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병호 TV 7시간 전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 응원표를 찍고 왜 하필 문제 많은 애리조나 마리코파와 네바다 땡땡땡. 그리고 4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는 또 이렇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 라이언 하트 위거 취재기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 의혹. 대한항공 화물기가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을 했다는 의혹이 있답니다. 라이언 하트 위거 취재기 전격 공개, 대한항공 화물기 미국 대선 투표지 운반 의혹. 여기 합쳐서 한 13만 명이 봤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유튜브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지 대한항공이 실어 날랐다는 아주 구체적 내용 폭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가짜 뉴스를 전문적으로 퍼나르는 언론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FN 투데이라는 이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은 이렇게 또 썼습니다. 미 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로 옮겼다. 폭로 나와 미국 정보부처 확인 중. 미국 이 기사가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의 불똥이 대한민국으로 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미국 부정선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를 운반한 정황이 폭로된 것. 26일 미국의 폭로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근무했던 정보요원인 라이언 하트위크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투표지를 외국 국적 비행기가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외국 국적 항공기는 대한항공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진과 동영상,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유출된 관련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불법적인 투표지를 실은 비행기는 대한항공 소속 HL8230으로 추정되며 기체 내부의 승객용 의자를 뜯어내고 화물 수송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날랐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 황당무계한 혹세무민하는 이 기사를 공병호라는 분이, 공병호 씨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공인입니다. 이 의혹이라고는 달았어요. 의혹.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제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쓰고 거기에 붙은 댓글은 거의 모조리 이제 어마어마한 부정이 밝혀졌다. 대한항공이 관련되었구나. 이렇게 공병호 씨의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혹이라고 하면서 이게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출구를 열어놓기는 했지만은 인식이, 제목이라든지 그 다루는 자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시청자들이 읽고 반응을 보이면은 이것은 대한항공이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투표 용지를 날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모든 출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라이언 하트위그라는 사람의 이 웹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자세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코리안 에어 파트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쓰레기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게 11월 5일에서 11월 7일입니다. 여러분 11월 4일에 미국에서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끝나고 나서 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소형 제트기가 하나 피닉스, 애리조나주의 가장 큰 도시 피닉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투표 용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제보를 받은 이 라이언 하트위크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공항에 있는 그 바깥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깥에서 철조망 있는 사이로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대한항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에 투표 용지가 담겨 있다는 식으로 막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드디어 돌고 돌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7일입니다. 여러분,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지 대한항공에서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다 옮겼다고 한들 그게 부정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개표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바이든 찍은 용지를 가져와 가지고 바꿔치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병호 씨 등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미국에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가지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바이든 306, 트럼프 232로 승리를 확정 지은 다음에도 계속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하는데 그 소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특파원 보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 언론 보고, 영어는 좀 하는 모양인데 미국 언론 보고 음모론 있는 것만 계속 골라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그 소스가 들여다보면은 특히 공병호 씨가 애용하는 소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드니 파웰이라는 거짓말 전문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측에 탁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특히 이번 투개표기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가지고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옮겼다든지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은 공병호 씨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퍼뜨리고 하는데 이 공병호 씨 등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참다 못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트럼프 선거사무소 그리고 시드니 파웰,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전한 팍스 그 다음에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매체를 상대로도 소송 제기한다. 이게 진짜 한국으로 불똥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확산시켰던 이 공병호 씨 등 이런 분들이 소송 대상이 안 될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시드니 파웰 등등의 거짓말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해명을 하거나 그것을 지금 기사를 내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그래도 참을성 있게 이 라이언 하트위크라는 사람의 이 취재기를 읽어는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런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대한항공기가 도착했는데 거기에 투표 용지가 실려 있다는 제보를 받고 친구들을 데리고 음모론자들은 친구가 많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열심으로 하는 음모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음모론자들인데 친구를 데리고 밤에 피닉스 공항으로 달려가서 사진 찍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아무도 투표 용지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미국 대선 투표 용지 운반 의혹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대한항공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냥 참 비행기로 말하면 날개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대한항공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제를 좀 안다는 공병호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참, 아니, 내가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진짜로 그런 부정투표 용지를 운반한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짓말을 가지고 구독자 또는 시청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구나 그 시청자들이 불쌍합니다. 시청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아, 이제 트럼프가 살 길이 생겼다.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좀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두고, 이건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이게 피해자가 있는 코미디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누굽니까? 공병호 TV 등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요?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다. 반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미로. 그리고 대한항공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쁜 회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도 여러 질이 있는데, 이 음모론에 속는 사람은 거의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음모론에 한번 속으면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결국 자기가 음모론을 만들었다가 재미 보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저렇게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가 어떤 음모론으로 출세했느냐.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는 음모론. 그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라이언 하트위크라는 사람은 극성은 극성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취재기에 보면은 그 피닉스 공항에 대한항공기가 서 있고 거기서 뭐 물건 내리고 하는 걸 이렇게 쭉 관찰을 하면서 그걸 생생하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재밌습니다. 이게 드디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신고했다. 그러니까 밤 10월 7일 밤 10시 47분에 피닉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난 이머전시 넘버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 전화를 쓰지 않고 그렇게 급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11시에 13분 뒤죠. 11시에 경찰관들이 3대의 자동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하트위크 씨가 경찰관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써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당신은 가짜 부정선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조롱하면서 당신 가짜 부정선거론자 아니냐라고 여기 온 것 아니냐라면서 일소에 붙였다. 그러다가 경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국토안전부 요원이라고 그러더라. 혹시 당신들 중에 누가 이런 전화 한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이건 관명사칭이 되니까 이 하트위크라는 사람이 상당히 겁을 내면서 우리도 한 게 아니다 라고 오히려 되잡혀가지고 그 동행한 한 사람은 경찰에 잠시 응유되기도 했다. 경찰서에 응유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응유되기도 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건 가짜다. 일소에 붙이고 11시 45분에 경찰서로 돌아갔다. 11시 45분이면 11시에 출동했으니까 45분 동안 이야기 주고받다가 이거 또 아리조나주에서 흔히 있는 트럼프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자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공병호 씨가 이 부분을 봐서야죠. 아니, 아리조나주 경찰이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이건 엉터리라고 믿어야 될 텐데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무슨 본인도 사실이 아닌 줄 알겠죠. 대한항공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았으니까 참, 공병호 씨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이른바 자칭 우파 유튜브가 동영상 이런 기사를 지금 나르고 있는데 적각 내리세요. 대한항공이 내일 출근하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내놓고 이 정도 같으면 소송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